단원 이제 모 평균의 추산. 여기 되게 어렵다고 해 애들이. 근데 뭐 어려운 이유 계산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그냥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 공장장이고 해서 이런 느낌이거든.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 평균은 뭐고, 모 평균은 뭐고, 모 평균의 평균은 뭐고, 또 뭐야, 또 모 평균의 분산은 뭐고, 막 이런 말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 좀 극복해보는 시간. 뭐 어떤 내용사항이 있을 거라는 거를 느낌으로 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천천히 설명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우선은 요거부터 좀 매듭을 지읍시다. 이게 앞에 모자가 붙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 표본이라는 말이 붙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표본은 뭐 뭔지 알 거야, 그지? 뭐 내가 뭐 이 전체 집단을 조사하기 위해서 샘플을 뽑는 거죠. 샘플. 그걸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 그 모는 저 어미모자거든요. 그냥 전체의 이런 뜻이에요. 전체의 이렇게. 그래서 모는 그래서 그냥 먼저 이게 이 모가 붙어 있는 거는 그냥 전체라는 뜻입니다. 이 표본은 그냥 샘플이에요. 샘플. 뭐 서울 시민의 뭐 키를 조사하자. 그거 어떻게 다 조사하냐고. 그래서 뽑는 거야. 샘플을. 뽑아서 그 사람을 분석해서 전체 평균을 추측하여 정한다. 이게 모평균의 추정인 거야. 실생활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테크닉인 거지. 선거날 딱 선거 끝나고 나면은 벌써 막 당선 확정 나오잖아. 그치 막 몇 퍼센트 예상 투표 나오고 이런 거 하는 거야. 놀라운 사실은 거의 맞다가 되게 무서운 거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회사가 구글인 거 아세요? 그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은 지네 마음대로 세상을 다 갖고 놀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검색하는 검색 엔진이 있잖아. 그 검색 데이터가 구글로 다 들어가. 니네 검색하는 게 다 그들이 알고 있고 데이터가 잡히거든. 예전에 그 오바마랑 트럼프인가? 아무튼 예전에 미국 대선 붙었을 때 구글이 예측을 했어. 이길 거다. 53대 47로 이긴다. 트럼프가 거의 똑같았었거든 득표율이. 근데 걔네가 뭘 가지고 그거를 예상하냐면 그냥 도널드 트럼프 검색수랑 그냥 오바마 그 검색수 검색하면 이게 거의 맞대는 거야. 더 무서운 거는 어느 지역의 감기가 유행할지까지 예측해. 유독 이 지역에서 갑자기 감기야 검색이 많아지면 거기 몇 주 있다 감기가 돌아. 그러니까 얘네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집값이 어디가 올라갈지도 알아. 그러니까 그런 가격 검색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검색하잖아 구글에다가. 그런 검색 데이터를 다 보고 나서 이 데이터로 예측해버리는 거야. 거의 맞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진짜로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의 그 윤리의식이 중요하다는 게 걔네가 마음 먹으면 돈 벌려고 마음 먹으면 돈으로 생각을 하버리면요 걔네가 장난질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가장 무서운 회사가 구글이 엄청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검색 데이터를 알고 있다니까. 걔네가 예측하는 거 거의 다 맞는다고 보셔야 돼요. 걔네들은 그냥 데이터로 승부하는 애들이라 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막 선거날 같은 날도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그걸 하고 나서 그거를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분석해서 이 정도 득표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거의 틀리진 않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계의 무서움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지. 뭐 학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학 1학년 때 뭐 아니면 중3 때 1학년 고1 때 점수가 이 정도 점수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어느 대학 갈 확률, 사실은 그게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 갈 확률은 뭐 이 정도 공부를 하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쌤이 보기에서 내가 맨날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이 정도 하는 애가 이 정도 학교를 가요. 이 정도 열정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학교를 간다고요. 근데 그게 거의 맞아요. 이게 어디 근데 가끔 바뀌는 애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극소수고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제 그 고1 애들한테 이런 말 하니까 여기 같이 한번 타임캡슐에 묻어볼까? 네가 어느 대학교 가? 내가 적어놓고 묻어보자. 대학 끝나고 나서 같이 열어보자. 어떤가? 나는 거의 맞출 수 있다고 봐요. 그냥 어느 학교 갈지. 지금은 뭐 성적, 뭐 수학의 감,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공부하는 열정. 이거만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믿음이 있는 게 어느 정도는 맞다가 포인트예요.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건 진짜 능력이죠. 내가 너 한 중대 정도 갈 줄 알았는데 네가 연대를 갔다고? 야, 너 그러면 중간에 뭔가 계기가 있었냐? 아니면 갑자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뭔가 사건이 있었니? 그게 아니고서는 너는 중대, 경희대, 외대 이 정도인데 뭐 어떻게 연대를 갔지? 뭐 중간에 뭐 아니면 운이 좋았니?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딱 이제 막 고3 애들 중에서 대학 못 가는 애들 많잖아, 재수한다고. 근데 막 생각하기로는 제가 성대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재수를 하고 잊고 살다가 나중에 연락이 오더니까 선생님 저 애 이번에 걔 있잖아요. 예전에 학원 다녔던 걔 뭐 경희대 갔대요. 뭐 성대 갔대요. 그러면은 재수해서 갔대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거지. 그치. 걔가 그 정도 갈 만했었지. 이게 어느 정도 결정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통계의 무서움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걸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예측을 하지 전체를 이런 걸 예측한다는 그런 걸 배우는 거라서 이제 뭐 흥미로울 수도 있으나 근데 대부분의 이론들은 그냥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증명 없이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답답한데 말장난 때문에 어려워요. 모평균의 평균, 모분산 이런 말하고 표본분산, 표본표준 편차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 초반에 용어 정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으면 이쪽은 어렵게 느껴지고 근데 정리가 잘 되면 내가 보기엔 이 단어보다 쉬운 단어는 없습니다. 정말 쉬워요. 응용이 없어요. 왜냐면 유도과정을 할 수 없는 이론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막 들어가셔서 막 이론을 막 뒤집어 해치고 응용 심화 이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 대입해서 넣으면 답 나오는 뭐 그 정도 급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그거를 좀 설명드리는 날입니다. 자 먼저 모가 붙어있는 거랑 표본이 붙어있는 거에 대한 구분을 좀 주어드릴 텐데요. 이 모가 붙어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뒤에 뭐 붙어있을 거예요 앞에. 얘네들은 그냥 다 전체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평균은 그냥 전체 평균이에요. 보통 우리가 스몰 m이라 쓰기도 하고 EX라 쓰기도 했던 거 있죠, 그죠? 저거가 이제 모 평균입니다. 근데 왜 모자를 붙이냐면 구분하기 위해서요. 다른 평균이 또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모 평균이 전체 평균이에요. 전체 평균. 서울 시민의 키 지금 진짜 평균. 절대 구할 수 없음. 못 구해. 어떻게 구할 거야, 그거? 다 계산해서 다 더할 거야? 구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 구해서 뭐 하려고 그 돈 많이 써야 되나? 우리나라에서 인구조사가 전수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정말 다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뭐 이 선거, 그 다음에 뭐 그런 인구조사, 이런 거를 전수조사라고 그래서 전체 다 하는 조사가 있어요. 인구조사 한 번 할 때마다 뭐 몇백억 든다는데 뭐 각 구청에 다 알리해가지고 다 조사해야 되고 돈 얼마 봐야 되겠어, 그지? 그리고 뭐 선거 장난 아니지 뭐.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표본조사라고 해서 예측하는 조사가 있어요. 전체를 예측해야 되는데 다 하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어느 일정 몇 명을 뽑아서 몇천 명을 뽑아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걸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표본조사, 전수조사. 명시험 문제가 아닙니까? 전수조사는 정말 다 조사하는 거. 표본조사는 다는 못하니까 표본만 조사해서 어떻게 좀 예측해서 이 정도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는 조사가 이제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모자가 붙어 있는 건 진짜 전체의 이런 뜻이라서 저 모평균을 모르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대충 예측해보고자 함이에요. 저거 구할 수 없음. 그 다음에 모 분사는 얘네가 시그마 제곱이라 쓰기도 했었고 VX라 쓰기도 했었고 저것도 사실 인간적으로 볼 거예요. 왜냐면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저거를. 그 다음 모 표준 편차 이것도 그냥 뭐 시그마라 쓰는 거죠. 뭐 시그마 X라 쓰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루트 붙인 거죠. 얘네들은 사실상 다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저거는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표본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앞에 뭐 표본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표본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뽑은 애들의 이런 뜻인 거예요. 뽑은 애들의. 그러니까 표본 평균 이쪽에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뭐 표본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뽑은 애들의 평균 이건 구할 수 있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학생들의 몸무게가 궁금해서 오늘 아침에 가서 20명을 조사했다. 그 20명의 평균이 표본 평균.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X바라고 쓰기로 합니다. X바. 요게 이제 이쪽 단원의 확률 변수가 저 X바예요. 표본 평균. 내가 뽑은 애들의 평균. 얘가 제일 중요한 변수입니다.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은 요거는 요거 시그마 제곱이랑 좀 구분하기 위하여 얘는 S 제곱이라고 씁니다. 스탠다드를 저 그냥 S로 쓰기로 했어요. 이쪽 동네에서는. 표본 표준 편차. 이건 다 구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뭐 내가 뽑은 애들의 분산이고, 내가 뽑은 애들의 표준 편차고, 뽑은 애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S라고 쓰기로 합니다. 이거 조금 구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와 이건 가짜? 저 진짜? 이렇게 이런 느낌? 가짜라고 읽으시면 저건 진짜 평균과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읽어주시고요. 표본 분산, 내가 뽑은 애들의 분산 S제곱,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를 스몰 s로 쓰기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 앞에 193페이지 같은 경우는 잘 읽어보시면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이미 추출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있을 거고, 그냥 소설책 읽듯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그냥 알아주시면 되고. 자,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슬슬 봐봐. 자, 먼저 이렇게 이게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그래. 모집단. 그러니까 저게 뭐 서울 시민 아니면 전국 고등학생 엄청 많은, 그러니까 아마 다 조사하기 힘든 애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본을 뽑아. 이렇게 표본을 뽑는 거지. 근데 원칙적으로 저 표본을 뽑을 때 저게 뽑아서 여기다가 세워놓는 게 아니고요. 뽑아서 적어놓고 다시 넣어서 또 섞어서 뽑고 또 조사한 다음에 또 넣어서 섞어서 뽑고 막 하는 거라서 여기 똑같은 애 2명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추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n개를 조사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에 뭐 x1, x2 쪼로록 가서 xn개를 조사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내가 조사한 표본의 개체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걸 표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표본 조사하는 중. 이렇게. 근데 저기서 저 x1, x2가 다 다른 값이라고 내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똑같은 게 막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을 정의 내릴게.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별거겠어? 이거 다 더해서. 그러니까 x1부터 뽑은 n개의 애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이거를 나누기 n을 하시면 이게 표본 평균이지. 표본의 평균. 이거를 기호로는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저게 내가 뽑은 애들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
분산은 그 편차제곱의 평균이라서 요 첫 번째 친구 점수에다가 요게 얘네들의 평균이거든. 표본 평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뽑은 애들의 평균이 나왔잖아. 거기다가 이제 그 표본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하면 편차제곱.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친구의 점수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변량해서 또 평균을 빼고 제곱하면 두 번째 친구의 편차제곱. 이런 식으로 쪼르륵 가다가 맨 마지막 친구의 그 변량에다가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하면 이게 편차제곱의 총합. 편차제곱의 평균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n으로 나눠야 분산인데 근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n-1로 나눠야 돼. 저거를 쌤이 설명할 수 없음. 마지막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 저게 왜 n-1인지 지금 설명드리긴 좀 그래. 그러니까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편차제곱들을 다 더한 다음에 원래 개체수로 나누는 건데 개체수가 n개가 아니라 n-1개라는 거 좀 잊지 말아주시고요. 어디 있냐면은 195페이지에 그 기본 정석에 적혀 있죠? 거기에 그 n-1에다가 통관하면 좀 쳐놓으세요. 그것도 좋겠답니다. 그 아래쪽에 어드바이스에 적혀 있는데 그 아래쪽에 뭐 적혀 있긴 하지 뭐 줄이기 미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아직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선은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라고만 기억을 해주세요. 뭐가 좋은데 다 하고 나면 아 저렇텐다? 뭐 그렇게 이해해야지 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표본 분산을 얘는 S제곱이라 쓰기로 합니다. 알겠죠? 내가 뽑은 애들의 분산 S제곱 뽑은 애들의 평균 X바 초반에 요거 하나만 좀 걸림돌이 있네요. 저거 하나만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이거 시험에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애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는데 저거 어차피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정의내린 거예요. 우선 용어 좀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라고 지금 천천히 해야 돼요. 이제 메인을 해야 되거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자 이제 해볼게. 내가 여기다가 뭐 하나 보여줄 건데 그냥 여기에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라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좀 잘 봐봐. 만약에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집단이 있어. 거기에 숫자가 이렇게 한 3개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저 안에 3명이 들어있는 거야. 1점, 2점, 3점짜리 1, 2, 3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뭐 보나마나 모평균은 2잖아. 그치? 쟤네 셋의 평균은 2다. 그냥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많이 하는데 표본의 크기 2짜리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보려고 한다. 근데 이 표본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개의 표본이 나와. 이게 1 뽑을 수도 있어. 1 뽑아서 여기다 쓰고 다시 넣어서 섞어서 뽑았더니 1일 수도 있는 거고 1 뽑고 3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표본들이 나오거든. 쌤 말은 표본 평균들이 하나는 아닌 거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바뀌지. 그치? 내가 이렇게 뽑았을 때 이렇게 뽑았을 때 표본들의 평균이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이쪽 동네에서는 얘가 확률 변수야. 10단원의 확률 변수는 얘라고. 얘가 주인공 문자야. 저게 변한다. 내가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표본들의 평균은 변한다. 그렇지? 자, 한번 표본 조사를 보여줄게. 잘 봐. 자, 내가 2개 뽑는 표본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게 1, 2를 뽑을 수 있고요. 1, 2를 뽑을 수도 있고요. 1, 3을 뽑을 수도 있고요. 2, 1을 뽑을 수도 있고요. 소설까지 고려합니다. 2, 2를 뽑을 수도 있고요. 2, 3을 뽑을 수도 있고요. 3 뽑고 1을 뽑았을 수도 있고요. 3 뽑고 2를 뽑았을 수도 있고요. 3 뽑고 3을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집단이 개체가 3개인데
표본의 크기가 2짜리 표본 조사를 하면은 나올 수 있는 표본의 총 개수는 9개예요. 3 곱하기 3이지 뭐. 경우의 수가 9개가 나오고, 내가 여기다가 표본 평균들을 적어볼 거야. 표본 평균들.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평균을 적겠다는 거지. 그게 표본 평균이니까. 그럼 첫 번째 표본의 평균은 1, 두 번째 평균은 1.5, 세 번째 평균은 2, 네 번째 평균은 여기는 2.5, 얘 평균이 2, 얘 2.5, 1.5, 여기 2.5, 평균이 2, 평균이 2.5, 이렇게 평균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9개 나온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 이 표본 평균들, 이 노란색들이 표본 평균들이거든. 그러면 내가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내볼게.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이거 빨리 극복해야 돼. 뭐야 저게? 그게 아니라 표본 평균이 되게 여러 개 나온다잖아. 그러니까 이 노란색들의 평균 내주세요 이 뜻인 거지. 내가 표본 평균 9개 다 써놨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그러면 뭐야? 1번이 하나 있어. 1이 하나 있고 1.5가 2개 있어. 2는 3개 있어. 그 다음에 2.5는 2개 있어. 3은 하나 있어. 그럼 표본 평균 내고 싶으니까 요거를 9로 나누면 되겠네. 요게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지. 그치?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이, 그러니까 쌤 말은 이런 표본 작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표본을 뽑을 때마다 X바가 바뀌거든. 걔네들을 몽땅 다 적어본 거지. 왜냐면 이게 3개밖에 없고 표본의 크기 2개밖에 안 되니까 다 적을 수도 있었잖아 지금. 그랬을 때 해봤더니 계산해봐라 위에 거 이거 1 다음 친구 3 6 5 3 이렇게 나오나요? 10 18이죠?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치? 근데 그 2가 그냥 이 모평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모평균과 항상 똑같아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요건 그냥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든 거야. 이해됐어 이거? 그래서 내 말은 이거야. 이제 여기서 요거는 그냥 보여드린 거야. 보여드린 거. 그리고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봐. 제가 지금 이 모집단이 1이 하나, 2가 하나, 3이 하나잖아. 말 잘 들어줘. 1이 하나, 2가 하나, 3이 하나라서 이 평균이 2짜리인데 요 모집단은 평균에 몰려있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 1번도 하나, 2번도 하나, 3번도 하나. 평균에 몰려있다는 말은 평균 근처에 제일 많아야 되거든. 평균이 2면 2가 제일 많아야 되잖아. 정규분포 느낌으로.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지금 현재 이 모집단은 정규분포 느낌이 전혀 없어. 그냥 한 명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적힌 거 봐봐. 신기하지? 이 표본 평균들을 적어봤더니 1번이 1이 하나, 1.5가 2개, 2가 3개 있고 2.5가 2개 나왔고 3이 하나가 나왔지. 그치? 약간 이건 정규분포 느낌으로 가고 있지. 그치? 평균이 2인데 이 근처에 몰리잖아 지금. 2가 제일 많고 멀어질수록 애들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라도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정규분포야. 다시 한번.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라도 표본 평균들을 다 적어주잖아? 그럼 표본 평균들은 평균이 2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무조건 똑같고 2에 딱 가운데 2가 센터가 2잖아. 평균이 같은데 신기한 건 모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은 같아. 요거 먼저 첫 번째야. 첫 번째 일단 적어드릴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표본 평균들의 확률 분포 상태는 평균 쪽에 더 몰린다. 그러니까 얘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도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처럼 받아들여도 된다. 이런 이론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요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맞아 진짜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와 이거 진짜 몰리네 이상하다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 그치? 약간 곡선 느낌이 있네. 이게 이거는 하나라서 그냥 얘는 이해 몰렸다는 느낌은 없는데 이가 제일 많이 생기네, 그치? 오 그렇구나 약간 그런 느낌까지 받아들여 달라 요걸 통해서. 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요거 지우고 쌤이 이제 그 알려져 있는 이론을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쪽으로 지우죠. 자, 요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를 표본 평균이라 읽어요. 저걸 표본 평균. 근데 표본 평균이 엄청 많아 원래. 그치? 엄청 많은 거야. 표본 조사를 사람이 다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 이걸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 하겠지? 저게 표본 평균의 기대값. 저거를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자, 이 모평균 스몰 n과 똑같다고 알려져 있어.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저거 우리가 모평균 m을 몰라서 작업을 하는 건데 EX바랑 똑같으니까 그냥 EX바를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보세요. 이게 3개였죠. 야 이거 3개 그냥 평균 구하는 게 낫겠지. 표본조사 했더니 표본 9개 나온단 말이야. 표본조사가 더 어려운 거야 원래. 더 많아지지. 그러니까 표본조사 원래 다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표본조사를 다 한다면 모든 표본들을 다 뽑아보고 걔네들의 평균을 다 쓴 다음에 걔네들의 평균을 내면 이건 무조건 모평균이다. 그치? 그럴 수밖에 없다. 잘 생각해보면 이게 다 더한 거잖아 사실. 싹 다 더해서 나누기 한 거잖아. 그런 거라서 이게 다를 리가 없잖아 이게 계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m을 구하지 표본조사에서 구하는 게 더 빡세다는 소리야 쌤 말. 근데 해보면 저렇게 된다. 알겠지? 자,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근데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여기를 봐봐. VX 봐야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여기는 진짜 말을 잘 들어야 돼. 나중에 헷갈린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어차피 다음 타임에 또 여기 헷갈릴 거란 말이야. 다 똑같아 고산들이. 내가 어디 헷갈리는지도 알고 있거든. 근데 잘 들어봐. 이 VX바라는 게 뭐냐면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인 거야. 이 노란색들의 흩어진 정도. VX는 원래 얘네들의 흩어진 정도. 근데 당연히 이거 따져줘야 되는 게 모집단 1, 2, 3의 평균도 2. 표본 평균, 이 노랭이들의 평균도 2.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과 모집단이 평균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이 같으면 그 다음 관심은 당연히 분산이야. 근데 자, 너희가 보기에는 이 모집단과 이 표본 평균들, 근데 얘네가 평균에 더 몰려있음이 느껴지지. 그치? 얘네보다 1, 2, 3보다 얘네가 평균에 더 모여있잖아. 얘가 더 시그마가 작다고. 모집단보다. 그럼 얼마나 작아지냐? 이 VX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작아질까? 근데 아까 여기 표본의 크기가 2였지. 2. 그 얘네들의 분산이 모 분산보다 2분의 1배가 된다고.
저 표본의 크기만큼 분해로 바뀐다고. 얘는 그래서 모 분산의 n분의 1배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의 분산의 2분의 1배. 왜 2개 뽑았으니까. 만약에 3개 뽑으면 얘네들의 분산 모 분산보다 3분의 1배가 된다. 증명해주세요. 못한다. 그렇지?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다. 당연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바는 여기다가 루트 붙이면 되는 거라서 루트 n분의 1 붙으면서 원래 시그마 달리면 되겠지. 저게 우선 우리가 첫 번째를 받아들여 주어야 하는 부분이야. 근데 이해를 좀 하라고. 뭔 소리인지를 알고 외우라고 요거를 보여드렸던 거고, 꼭 이거를 가지고 진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외워. 그랬지? 진짜 모이네.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도 이고 이 모평균도 이인데 이렇게 같은데, 근데 이 노란색들이 이 흰색 3개보다 평균에 모여있네. 평균에 모여있다는 거는 시그마가 작아졌다는 거네. 작아진 거잖아, 표준 편차가. 몇 배 작아져? 표본의 크기 분의 1로 작아진데 얘네들의 분산이 모집단 분산보다 2분의 1배가 된대. 계산해보면 진짜 그래. 만약에 표본 5개 뽑잖아? 그럼 얘네들의 이 표본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 걔네들의 분산은 모 분산보다 5분의 1배가 된다는 거야. 외우는 거야. 우선 외우는 거라고. 그치?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면, 그러니까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면, 따른다면, 표본 평균 x바의 분포 역시 정규 분포.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야. 근데 저런 집단은 없어. 그러니까 모집단은 그냥 100% 정규 분포라 보면 되는데, 이게 모집단이 엄청 많을 거잖아.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궁금하니까 추정을 하는 건데, 저게 뭐 되게 많을 텐데 되게 많은 애들이 어떻게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냐고. 개체수가 되게 많은 집단 중에서 정규 분포 이루지 않는 집단은 없어. 무조건 정규 분포. 근데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면 그러면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가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표본의 크기 n이, 표본의 크기입니다 이거. n이 충분히 크다면, 여전히 여기서도 이 표본의 크기가 한 30 이상 정도로 보시면 돼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두 가지도 또 받아들여줘야 돼.
그러니까 결론부는 뭐냐면 이 표본 평균 이 노랭이들의 분포는 다 정규 분포야. 정규 분포가 만약에 아니면 이 표본의 크기를 문제 자체적으로 충분히 크게 주고요.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아도 이 노랭이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지금 이거를 봐도 알겠지만 이게 표본이 3개밖에 없었고 표본의 크기 2개였었고 이 하나하나 1이 하나, 2가 하나, 3이 하나라서 이 집단은 정규 분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크기가 엄청 작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평균에 몰리려고 지금 흠잡고 있죠. 그렇죠? 이게 표본이 많아지면 이게 엄청나게 몰립니다. 평균이 다다다다 몰리면서 대부분의 모습이 다 정규 분포화된다.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좀 되나요? 헷갈리지 않도록 노력 중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공식만 띡 적어주면 되는 단어이긴 한데 쌤이 지금 설명드린 게 197페이지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 기본 어서를 1번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아래 그 식만 봅시다. EX바는 M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두 번째, VX바, 표본 평균. 아까 이 노란색 평균들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N 나누는 것이다. 근데 그 시그마 제곱이 VX입니다. 모분산. 진짜 전체 집단의 분산. 그 다음에 오른쪽 건 그냥 루트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1번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2번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그 아래 N 30 이상이라는 말 보이죠? 30 이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한 30 이상 정도만 되면 표본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저번에 어떤 고의를 뭐 근사하다 이런 말 나오잖아, 그지? 뭐 그냥 근사값으로 계산한다, 근사하다. 그래서 근사하다 무슨 뜻인지 몰라, 알아 물어봤더니 멋있다 뜻 아닌가요? 그러고. 그래서 그렇구나. 고의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근사적으로라는 말은 거의 차이 없이, 그치? 그냥 정규 분포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자,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10-1번. 우선 뭐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좀 알려드리고, 이 앞에 문제들이 메인은 아니에요. 표본 평균이 엄청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X바가 변하기 때문에 그게 확률 변수입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변수예요, 변수. 기본 10-1번. 자, 지금 주머니 안에 1이 3개 들어있고 2가 2개 들어있고 3이 하나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자, 1번. 자,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이미 추출이라는 건 넣어서 숫자 확인하고 넣어서 다시 섞어서 뽑는다.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확률 구하라는 얘기죠. 하나 뽑아서 x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평균 분산 구하라는 거니까. 자, 먼저 바로 갑시다. x의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자, 1번 뽑을 확률은 보니까 2분의 1 같은데 6분의 3. 다 더해서 6 나눠도 괜찮고, 우리는 확률 분포에서 그 기대값 구하는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1번 뽑을 확률 2분의 1. 그럼 1 곱하기 2분의 1, 변수 곱하기 확률, 그 다음에 2번 뽑을 확률은 6분의 2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3번 공 뽑을 확률은 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3분의 5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모평균. 그죠? 너 진짜 평균, 모평균. 그 다음에 자, VX. 자, 모분산. 모분산은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죠? 평균이 이거니까요. 자, 제곱의 평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1의 제곱 뽑을 확률 2분의 1, 2의 제곱 뽑을 확률 3분의 1, 그 다음에 3의 제곱의 평균 내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가시면은 그게 바로 제곱의 평균.
알아듣겠죠 지금? 그 다음 빼기,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 평균 구해놨기 때문에 이 뒤쪽에다가 3분의 5를 제곱해서 빼시면 이게 모 분산, 시그마 제곱. 계산해 보시면은 9분의 5가 나온다고 합니다. 산수 9분의 5가 나온다고 합니다. 1번 요거 구하신 거고요. 자, 2번. 2번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표본 조사를 시작해요. 여기서 표본의 크기 n을 2로 잡아서 이 표본 평균을 만들어요. 두 개 이미 추출해서 표본을 만듭니다. 그랬을 때 얘네가 질문이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시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는 거예요. 맞죠? 저 두 개를 뽑았을 때 두 개를 뽑을 때 저거 꽤 많이 나온다 저거. 저 표본 개수가 36배 나온다고 저거. 왜냐면 저기 6개니까.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EX반은 누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평균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X반은 그냥 EX랑 동일하니까 3분의 5 취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VX반은 원래 있던 VX보다 줄어드는데 표본의 크기를 두 개 조사했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만큼 줄어들 것이다. 드시지? 얘는 그래서 자, 2분의 1 곱하기 가시고 아까 VX가 9분의 5가 나왔기 때문에 9분의 5를 반띵하시는 거라서 이게 18분의 5가 등장한다. 이게 VX 바가 되시겠죠. 괜찮죠?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기본 10-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어느 연못에 살고 있는 잉어의 길이 어떻게 됐을까요? 잉어의 길이가 x입니다. 정규분포 40cm, 시그마가 10짜리입니다. 엄청 큰 있다는 얘기죠? 조그만한 데 있고요. 아무튼 그래요. 자, 모집단 분포가 저렇습니다. 이거 엄청 많이 사나봐요. 자, 1번. 이 연못에서 잉어 한 마리를 이미 추출할 때 35 이상 50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냥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잉어의 길이가 35cm 이상 40cm, 50cm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정규분포죠? 저번 단원 이야기죠? 그냥 계산만 해달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표준화시켜서 열심히 계산해줘. 뭐 그런 뜻이 되겠지. 해볼게. 표준화 갑니다. 자, Z 적어주시고요. 시그마가 10짜리였습니다. 이거 빼기 이거 하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표준 편차가 10짜리, 모 표준 편차. 그 다음에 50에서 40 빼셔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얘는 그래서 계산 다시 한번 해보면은 Z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에서부터 1까지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표가 없으니까 뭐 표를 뒤에 보고하라는 것 같은데 있죠. 근데 아래 0.3413, 0.191호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얘가 0.1915에다가 0.1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외워져요 이게. 그래서 이거 더해 보시면은 더하기를 컨닝합시다. 0.5328. 하나 뽑았을 때 길이가 이제 35cm 이상 50cm 이하를 뽑을 확률은 한 53% 정도. 두 번 중에 한 번은 그 정도가 나올 것이다. 2번. 자, 표본의 크기를 4짜리 표본을 추출해요. 자, 연못 난리 났어. 표본의 크기가 4짜리 4마리를 뽑아서 표본을 만들어요. 근데 그 4마리의 표본의 평균 길이,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죠, 이게. 그래서 질문이 여기서 그 표본 평균이 35 이상 50 이하일 확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다. 요거 이제 배경 지식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제를 푼 다음에. 자, 여기서 아까 모집단의 분포가 이거예요. 모집단이 정규분포.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니까 표본의 크기가 됐다 작아도 이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규분포. 그치?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게 제발 착각하지 마. 얘네들의 분포가 아니야. 얘네들의 분포가 아니라 표본들을 진짜 따다다다다다 뽑다 보면 X바 계속 표본 평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걔네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란 뜻이야. 걔네가 평균에 몰린다는 뜻이야. 알았지? 알아들 수 있냐 지금? 너 알아듣고 있냐? 아니지. 잘 들어란 말이야 말을. 그럼 알아들을 수 있어. 다시 여기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 얘네가 잉어들의 집단이 정규 분포.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이 표본 평균도 무조건 정규 분포. 그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잖아. 평균과 분산을. 근데 아까 x바의 평균은 이 모평균과 똑같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는 40을 적어줘야 하고, 근데 분산, x바의 분산은 이 모분산보다 작아진다 그랬거든. 근데 표본의 크기가 4개니까 모분산보다 4분의 1배가 된다 그랬거든. 얘를 4로 나눠야 하거든. 그러면 2의 제곱분의 10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거든. 얘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거든. 저게 x바의 분포거든. 그러니까 얘가 나왔으므로 이 확률을 구하려면은 요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키면 되겠지. 왜냐면 주인공 변수, 그 변수의 분포식 또 표준화 가는 거지. 그래서 자 확률, 자 z 뚜루뚜뚜, 자 5분의 이거 빼기 이거 마이너스 5 뾰뾰뾰, 자 5분의 이거 빼기 이거 10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계산을 또 해보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따라올 수 있어. 소리만 듣고 계속 앉아있으면 이거 아무 말도 이해가 안 돼. 자, 이거 이제 구할 수 알 거야. 그치? 표 보시면 되는데, 이거 뒤를 보라고 하는데, 그치? 아래 커밍하자고. 0.818하고 나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나 출제가 되는지를 알려줄게. 잘 봐. 얘네가 괜히 이렇게 물어보겠냐고. 그냥 이거 한 마리 뽑았을 때 35cm 이상 50cm 이하를 뽑을 확률이 이거야. 한 53% 정도. 근데 4마리를 뽑아서 평균이 이렇게 들어갈 확률은 훨씬 높아져. 그치? 이유는 간단한 게 이 x바가 평균의 부분,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건 알고 있었어 지금? 1번, 2번 물어보는 구간이 같잖아. 근데 이게 확률이 바뀌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니네가 이거 실생활에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런 거 있잖아. 뭐냐? 그런 거. 비누 같은 거. 그 마트 가볼래? 비누 낱개로 안 팔어. 비누 낱개로 안 판다고. 그냥 팔긴 파는데 낱개로 사람들 사지도 않고 보통 세트로 사잖아. 몇 개짜리 한 세트 이렇게 사잖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누가 예를 들어서 비누를 만들었을 때 비누 하나가 몇 그램 이하면 불량 비누 못 판다. 만약에 비누가 35g 이상 50g 이하가 이게 팔 수 있는 확률이다. 그럼 이게 만약에 35가 안 되거나 50이 넘어가는 비누는 불량품 비누다. 팔지 못한다. 그랬을 때 비누가 35g, 50g 이하일 확률이 이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53% 정도가 정상 제품이 나온다는 소리야. 근데 비누를 세트 구성을 해서 4개짜리 한 세트를 만들어서 그 세트의 평균이 이렇게 될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평균이 훨씬 높아지지. 왜냐면 4개씩 세트들의 평균이 바로 걔네들의 평균 무게들인데, 걔네가 만약에 이 범위에 들어가면 정상 세트라고 하자. 그랬을 때 평균이 얘가 x바가 모집단의 분포보다 훨씬 더 평균에 몰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갑자기 높아져. 이렇게 돼버리면 불량품으로 버리는 박스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그래서 비누건 샴푸건 뭐건 간에
특히 비누는 만들어지는 그 제품이라서 무게가 다를 거잖아. 각각. 그렇잖아. 뭐 샴푸야 뭐 플라스틱에 넣어서 담는 거니까 뭐가 다르겠냐면은. 근데 그런 것들, 뭐 포도, 뭐 사과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사과 하나가 뭐 몇 그램 미만이면은 불량 사과 못 판다 가정을 했을 때 그거 하나하나 불량, 정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 많이 버려야 돼. 근데 20개 세트를 해서 20개 평균이 얼마 이하가 되는 박스를 버리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 버릴 수 있는 많은 사과들이 다 구제를 받아. 왜냐면 세트들의 평균은 훨씬 모평균에 몰리거든. 그래서 사과, 포도, 배 이런 것들이 낱개로 안 파는 거야. 왜냐면 규정이 있을 거 아니야. 사과가 몇 그램 이하이면 이건 불량 사과로 팔지 못한다. 규정이 있을 텐데 그 규정을 하나하나 팔면 잘 들으라고. 하나하나 팔면 엄청나게 손해가 생겨. 야 이거 못 팔아. 이거 무게가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20개씩 묶어서 20개의 평균이 이하가 되면 버리자 상자를. 이렇게 파는 게 훨씬 더 버리는 사과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사과 박스 열다 보면 야, 이 사과 왜 이렇게 작아 이런 거 있잖아. 걔는 원래 버렸어야 되는 거야. 포도도 막 열다 보면 아니 포도 너무 작지 않냐 이거 뭐야 이거 버렸어야 되는 거야. 이거 하나씩 팔았어요. 근데 세트 구성 들어가 보니까 얘가 그냥 부서 들어간 거야. 아 평균이 다 살렸다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그게 다 세트로 파는 이유가 있는 거지. 버릴 수 있는 그거를 묻는 거야 이게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이게. 하나하나 이거 한 마리 조사했을 때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4마리씩 세트, 그죠? 생선 세트 4개짜리 세트인가? 이거 살아있는 거겠지 이거? 너무 살고 있는 미안하다. 이거를 4개 뽑아서 평균 냈을 때 훨씬 더 높아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다음. 두 문제만 더 하면 돼. 뭐가 먼저 할 거야? 목표를 추정까지 내려주세요. 거의 끝나가 힘내. 자, 기본 10-3번입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한 개의 무게는 평균 20g, 표준 편차 1g, 정규 분포. 자, 아이스크림 무게 하나라고 합시다. 정규 분포겠죠? 얼마나 많이 만들겠어요? 20g이고요. 표준 편차가 1짜리 정규 분포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단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청 많겠죠, 아이스크림이요. 이 회사에서는 25개를 한 상자에 넣고 포장하여, 야, 뭐야, 이렇게 말하고 있네. 표본의 크기가 25짜리 표본을 만들어서 포장하여 판매하는데, 상자의 무게를 뺀 무게가, 그러니까 상자 무게 뺀 게 아이스크림 무게를 말하는 거죠. 아이스크림 25개의 무게가 490g 이하이면 불량 판정한다. 이거 또 나온다. 이거 해보자. 세봐. 여기가 25개를 포장을 해. 그 포장된 무게의 평균이 X가인데 얘네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이 아이스크림 25개를 다 더한 거야. 더한 게 490g 이하면 불량 박스래. 근데 야 우리가 언제 합을 대화한 적이 있어 지금? 이 25개 아이스크림의 합? 아니야. 합은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평균이 우리의 변수야. 그러니까 그거 490 그거 25로 나눠야 돼. 그래야지 25개의 표본 평균이 나온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490을 25로 나눠주시면 19.6g이 나와. 암산 빠르지? 그치? 나 아래 같이 갔다 오고 아래 나는 보이지? 19.6g. 그래서 이 표본 평균 X바가요. 이 X바가 19.6g 이하가 되면 불량 박스. 그래서 X바가요. 19.6g 이하이면은 그 박스 버리는 거야. 너무 무게가 안 나왔어. 계산을 할 건데 봐봐. 모집단이 정규 분포잖아. 그러면 이 표본의 크기가 좀 작아도
적어도 괜찮으시다고 그냥 무조건 정규 분포라고. 정규 분포니까 써줘야지 뭐. 써줘야지. 정규 분포니 이러면서 정규 분포 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으니까 그냥 2n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표본 평균의 발음이 진짜 힘들어 여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의 25분의 1로 간다고. 훨씬 줄어든다 그랬지. 여기 그래서 2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을 제곱이라고 보시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요 친구를 25분의 1배를 하시면 돼. x바의 분산, x바의 평균. 됐지? 얘를 가지고 이거를 구하는 거는 식은죽 먹기. 전단원이지 뭐. 가자! 표주다를 시켜주시고 0.2 0.2분의 5분의 1 뺀 거. 시그마분의 너 빼기 너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0.4가 되었다. 얘는 그러면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다. 표 나와있다. 0.477 둘이었다. 0.5에서 요거 어딘지 알겠지 이제? 계속 그려드렸다 오늘 이거 감잡으시라고. 여기 제로인데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여기 넓이를 말하시는 건데요. 0.5에서 요거 빼시면 됩니다. 요 파트 넓이는 2를 읽는 거랑 같습니다. 0.5 빼기 0.477 둘 하시면은요 0.0228 이렇게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확률이 0.0228 확률 그게 뭐 백분율 말하면 한 2.28% 정도가 불량 상자가 나왔어. 불량 뭐 묶음이 나와요. 근데 얘네가 10,000개의 상자를 만든다 그랬거든. 10,000개의 상자. 만 개를 만드는 그 중에서 이게 불량 확률입니다. 불량 확률. 여기다가 0.0228을 곱해주시면은 228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228개가 불량이에요. 못 팔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저게 그 25개를 묶어서 팔았더니 228개의 상자가 버려지거든? 근데 한 상자에다가 이제 한 상자가 지금 25개 들어있었기 때문에 228을 곱해주면 되겠지? 228개에다가 25를 곱해주면은 5, 8에 40, 5, 24, 11, 2, 8에 16, 1차 0, 0, 7, 3 이렇게 나오니까 3,700개를 버리게 되네. 아이스크림을. 곱하기 2, 8, 4가 이렇게 맞나지? 그거는 5,700개의 아이스크림을 버리게 되네. 그러니까 몇 개를 팔았냐면은 이 10,000개를 10,000개 상자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한 상자마다 25개 들어있다네. 그러면은 25만 개의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데 25개씩 완세트를 만들어서 팔았더니 228 상자가 버려지고 못 팔고 아이스크림은 5,700개를 못 파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보자고. 그럼 세트로 팔지 말고 분명 얘네가 19.6g 이하면은 못 파는 거라며. 근데 차라리 그냥 모집단에서 19.6 이하의 확률을 구해보자고. 그냥 이거는 표본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 뽑았을 때 19.6g 이하의 확률. 얘를 계산해보면은 확률 Z 원래 표준 편차가 1이니까 1분의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19.6에서 20을 빼셔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 0.4 이 마이너스 0.4가 돼버리지 그지? 얘는 그러면은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서 후루룩 올랄랄랄라 여기가 제로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0.4가 되겠지 그지? 준아 이거 빨리 한번 찾아봐. 이거 넓이 좀 뒤에 표 보고 0.4 좀 읽어줘. 얼마야? 0.4 0.400 읽으면 되잖아. 0.154
0.1 554. 55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쪽 바깥쪽 확률은 이 파란색 확률은 여기다가 0.5에서 이거를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0.3446이 나오네. 0.3446이 나와. 요게 그 하나 뽑았을 때 19.6g이 안 될 확률인 거야. 그러면은 25,000개의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근데 이게 지금 불량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0.3446을 곱해야 돼. 이거 자 핸드폰 있냐 지금? 핸드폰 있는 사람 곱하기 한번 해줄래 이거? 없어? 핸드폰 없니? 곱하기 한번 해줘. 어떻게 내가 이거 너무 어렵잖아. 몇 개 나와 곱하기? 25만 곱하기 0.344요. 86,150.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 망가지고 이제 이만큼 버려요. 아까 5,700개밖에 안 버리잖아. 세트 판매하면. 그러니까 저건 이제 세트의 평균이 19.6g 이하의 확률을 계산하고 불량 상자 버려서 버리는 아이스크림 개수를 셌는데 우리 25만 개 팔고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그냥 해봤더니 이만큼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르지. 5,700개, 86,150. 그래서 다 세트로 판다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그거 설명하고 싶은 거야 지금. 되겠지?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4번입니다. 삐삐삐삐삐삐 하자. 기본 10-4번. 자, 어느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약품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그렇다. 적어놓자. 약품 하나의 용량입니다. 한 병의 용량. 정규 분포 이루어지요. 평균은 얼마인지 몰라요. 표준 편차가 10전이니까 11제곱인 정규 분포 따른다고 합니다. 생산한 약품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병의 용량의 표본 평균이 2000 이상의 확률이 그거이다. 너무 쉽다 이건 그지? 모집단이 있고요. 표본의 크기가 25개라고 합니다. 25개를 뽑아서 그 용량의 표본 평균이니까 이 샘플의 표본 평균을 말하시는 겁니다. 근데 모집단 정규 분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믿고 보는 정규 분포. 그리고 모평균과 똑같다고 알려져 있고요. 요거 25분의 10의 제곱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럼 5의 제곱분의 10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2의 제곱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x바의 분포가 나왔습니다. 괜찮죠?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이 x바가 표본 평균이 2000 이상의 확률을 계산해 보았더니 얘가 0.9772였다고 합니다. 그때 n 값을 구해줘.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뭐 너무 쉽죠? 분포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원래 그 확률을 구할 거면은 그 확률의 분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률 분포를. 그래서 갑니다. 확률 Z 가시고요. 그거 하나 갖다 시그마 2짜리다 그지? 이거 보셔야지. 그 다음에 2000에서 평균 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0.9772가 되는 거니까요.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있어서 자, 표준화 시킨 거고 이거보다 이상의 확률이 거의 1에 가깝잖아. 그럼 쌤 생각에는 뭐 한 이런 데 있지 않겠냐 이런데 그치? 이 넓이가 0.9772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마 요 파트가 여기가요. 여기가 2분의 1000-m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반띵하면 이 오른쪽은 0.5이기 때문에 이 빨간 파트 넓이가 0.4772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쪽 넓이가 0.4772이면 게임이 끝나시는 겁니다. 요거 표 찾으시면 되고요. 이거 대충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따라라라라라 2돼요. 2. 그러니까 여기서 2 찍었을 때 0.477도 나옵니다. 얘는 2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m은 뭐 마이너스니까 뭐 100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맞으면 2004 아니지 2004? 왜 2004지?
여기가 2002분. 이렇게. 그러니까 M은 2004.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보고 우리 월요일 날이거든요. 네,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날 요거 모평균 추정 설명드리고 11단원 빠르게 마무리해 드립니다. 그날의 동강입니다.